환자들한테 장안으로 하세요라고 하시는 편이에요. 그건 이제 조금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, 일단 피부 늘어나는 정도를 확인을 해봐서 피부가 질기냐 안 질기냐,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비중격, 그게 튼튼하냐 약하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가늑연골을 글씨로만 놓고 보면 자가, 내꺼의 늑연골, 갈비뼈 연골을 말하는 거고, 기증늑은 기증받은 늑연골이란 뜻이에요. 겉에 보이는 건 거의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.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내꺼가 아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재료라고 해도 들어왔을 때 조금 공격을 좀 당해요. 내 몸에 있는 애들이 미세하게 조금 갉아먹고 흉터 반응도 조금 더 생기고. 그런데 이제 고어텍스나 뭐 애쉬 같은 아예 인공 재료로 만든 것보다는 흉터 반응도 조금 더 적고, 내꺼 늑연골 같은 경우는 내꺼에서 써야 되니까 내 몸에 흉터가 생기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다. 맞아요. 보통은 자가늑연골이 더 비용이 높기도 높죠. 기증늑연골 자체는 이제 그 들어온 재료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쓰기만 하면 되는 좀 편한, 수술 시간도 좀 더 짧고 그런 좀 편리한 측면은 조금 더 있어요. 내꺼늑연골은 추가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죠. 여기 흉터도 조금 작지만 생기고 그거에 대한 시간이 더 많이 투자가 되기도 하고, 그래서 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, 결과적으로는 자가늑연골이 최종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더 좋아요. 기증늑이랑 장안을 두 가지가 있는데 네. 원장님 환자들한테 장안으로 하세요라고 하시는 편이에요. 그건 이제 조금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, 일단 피부 늘어나는 정도를 확인을 해봐서 피부가 질기냐 안 질기냐,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비중격, 그게 튼튼하냐 약하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 속에서 비중격으로만 수술을 할 정도로 비중격 연골이 큰지 작은지, 그 세 가지를 저는 보통 보고,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부족해도 저는 자가늑연골을 권하는 편이기는 해요. 예를 들어서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 되게 크기가 크다, 피부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 말랑말랑하고 만졌을 때도 막 엄청 약하진 않아, 그러면은 두 가지는 괜찮으니까 하나만 좀 부족하면 코 안에 있는 비중격 하나랑 기증늑연골 정도 하나,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수술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좀 나오고. 근데 피부도 엄청 질긴데 쓸 수 있는 비중격도 크기가 작다, 그러면은 보통 자가늑연골로 권하는 편이에요, 저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자가늑연골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, 갈비뼈 연골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석회화로 변해서 자가늑 사용 불가 판정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증늑연골로 수술을 해요. 기증늑하고 자가늑 사용은 진짜 수술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인데, 뭐가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모양적인 완성도나 재료에 의해서 변하는 폭이 적고 이런 완성도에 있어서는 자가늑연골이 더 좋은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에요. 근데 자가늑연골은 아무래도 몸에 흉터가 조금 한 1.5cm 정도 생기는 거,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흉터가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사람들, 속옷 모델 촬영 같은 걸 한다든지 아주 격한 운동을 하는 프로 운동선수들,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증늑연골로 수술하는 거를 권하는 편이고, 그 외에 나는 너무 흉터 몸에 생기는 게 싫다거나 그렇게까지 막 나는 엄청 오똑하고 화려한 코를 원하지 않는데 뭐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충분히 튼튼하다, 이러면 이제 기증늑하고 같이 써도 되겠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